안녕하세요. 정동섭의 민법 민사특별법 맞서부 우리가 10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 있죠? 통정허위 표시를 좀 정리해 드릴 겁니다. 통정.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비진의 의사 표시를 정리했고요. 이번 시간은 통정인데요. 이 통정허위 표시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사례형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론으로 낼 수가 있는데요. 29회 때는 은닉행위, 그다음 30회도 은닉행위, 31회 때 작년이죠. 통정허위 표시여서 보호되는 사람을 물었던 것이 시험이었고요. 자, 통정허위 표시 올해는 사례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한번 그걸 좀 정리해 드릴 건데요. 자, 통정이라는 게 지금 요건 통정이거든요. 통정허위, 그럽니다. 통정허위. 통정이 뭐죠? 자,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고 여기에 A라는 채권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요 갑이라는 사람이 친구 을하고 가장, 짰다라고 하죠. 짜고 해서 가장 매매를 해요. 이렇게 가장 매매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통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면 요걸 말하는 거죠. 가장 매매. 그래서 여기에 등기가 넘어왔다 하더라도 얘는 당연히 무효가 돼요. 그럼 을은 이 토지를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죠. 당연히 남의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걸 팔아버렸다. 누군가에게 매매가 됐다. 그러면 이 친구, 요건 선이었다. 요 3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까지 연결되는 게 통정이에요. 그래서 사례형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문제인데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뭐라고 했냐면 통정허위 표시 상대방과 통정. 통정이 뭐죠? 짜고 했다. 아니면 요걸 가장매매라 그래요. 가장매매 함으로써 진이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건데요. 자, 요거 효과는 어떻게 돼요?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 무효는 뭐라고 했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무효하면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반환 청구가 가능하죠. 종종 물어봐요. 이거 103조 아니냐? 이건 아니다. 103조가 아니다.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 모두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선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가 없는데요. 이때 3자라고 하는 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포괄승계인 같은 경우 있죠. 포괄승계인 누구예요? 상속인. 이런 사람들은 아예 보호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보호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 3자일 때 요 선이라는 것은 요 무과실은 요건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만 따진다? 선의만 따져요. 그리고 3자 선의는 추정이 돼요. 그래서 3자가 요 스스로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나 선의 3자가 스스로 무효는 주장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 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은닉행위는 나왔던 건데 은닉은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증여세가 너무 비싸니까 요걸 증여를 가장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죠? 매매를 해요. 매매. 그러면 매매는 둘이 짰으니까 요건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증여라는 놈은 당연히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그래서 허위 표시, 의사 표시 속에 감춰진 진실, 감춰진 진실이 뭐죠?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매매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은닉행위, 증여는 은닉이 되는데요. 당연히 가장행위, 이게 뭐예요? 매매죠? 매매는 뭐가 돼요? 무효이지만 은닉이 뭐죠? 증여. 증여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3자는 악인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이 진짜 소유자니까. 그래서 은닉행위를 2번 냈는데 연타로 요거보다는 올해 이제 나올 것이, 자, 작년에 우리가 놨던 거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니까 보호되는 사람,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작년에 냈던 게 요 문제예요. 31회 때.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울 때에 보호되지 않는 사람을 외우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저는 이걸 후, 추, 상, 해, 그 다음에 일손이 무익하다 이렇게 외워요. 그럼 요거 후자, 추, 상, 해, 일손이 무익하다 이렇게 외우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요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기 후순위 제한물권자, 후순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채권 추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채권을 추심한다. 요 추심 목적하고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상속인, 요 포괄승계인이죠. 포괄승계인은 보호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 회사,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회사, 일반 채권자, 요 손해배상,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채무자, 요 채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자, 3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외울 때는 그냥 뭐라고 했냐면 여기처럼 후, 추, 상, 해, 일손, 무익, 요 무익입니다. 무익. 요거 무익.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후추상해 일손 무익 이렇게 외우면 얘는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가면 뭐 여기 가등기권자, 매수한 사람, 보증인, 여기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 경락받은 사람, 가압류, 파산관제인 하고 보호되는데요. 얘들을 외우는 것보다는 얘가 더 훨씬 편해요. 그럼 답을 찾기 쉬운데 좀 아쉬운 건 요건 작년 31회 때 시험이 배정이 돼가지고 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것도 가장 많이 울고먹는 게 요 상속인. 요 상속인은 간혹 물어봐요. 요 상속인하고 그다음 여기 요 파산관제인 있죠. 요 파산관제인은 파산관제인을 가지고 선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채권자, 총채권자, 파산채권자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 요거 때문에 문제가 내기는 할 만한데 이걸 다시 뭐 외워가지고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올해 통정이 나온다면 요 문제를 낼 확률이 높아요. 요 사례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례 문제는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갑은 뭐라고 했냐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짜고라고 돼 있거든. 짜고가 뭐예요? 통정이죠. 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습니다. 그럼 원래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진짜 소유자가 갑이니까. 근데 을은 자신 앞으로 등기가 된 걸 기화로 해서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팔아먹어 버린 거죠. 자,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쭉 해서 지문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건 요거라고. 자, 갑이 있고 이렇게 지금 여기가 A란 채권자가 있죠. 근데 재산을 빼돌렸다는 거야. 여기를 가장해서 누구로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가장 매매한 사람, 요 갑과 을 간의 요 계약은 당연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요게 등기가 무효입니다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진짜 소유자가 갑이니까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부당이득 반환, 그죠? 아니면 진정명의회복 할 수 있다 이거지. 이건 다 주세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걸 팔아버려. 병한테. 이걸 병한테. 그러면 이 친구가 뭐예요? 선이다라고 한다면 앞에가 무권리자이더라도 비통착사강은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얘는 무효를 주장해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 다음에 이 병은 근데 악이면 당이면 악이면 얘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주장할 수 있죠. 가져올 수 있지만 선의는 주장 못 하잖아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선의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된다. 그럼 스스로 내가 선의입니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병은 요 무과실은 무과실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요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선의 3자 병이 요 병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지문을?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병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병은 을에게 매매계약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요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여기가 진정명의
회복도 가능해요. 내가 소유자니까 내놔. 우리 통정은 무효잖아.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병 명의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병이 악이랍니다. 이게 중요하네. 병이 악이에요. 병이 악이면 보호가 안 되죠. 병이 선이 이어야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이 악이라고 돼 있어. 그럼 보호 안 되죠. 병이 악이니까. 그럼 가장매매 당사자인 갑은 병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악이니까 그래요. 악의는 보호가 안 되니까. 근데 병이 선의는 보호되잖아요. 선의로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가장매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선의 3자도 무효를 스스로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이 가능하니까 선의 3자가 나 이거 보호 안 받을란다. 너 계약 무효지? 나 계약 안 해. 할 수도 있다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참 잘 나오죠. 제3자 병은 선의로 추정을 받거든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죠? 이 사례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6번째 병이 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요. 오케이.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요. 선의 과실, 선의 무과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의면. 7번 병이 악이라고 돼 있잖아요. 악에는 얘는 보호가 안 되죠. 원래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요 갑의 채권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A라고 넣어볼까요? A. 갑의 채권자 A는 갑이 병에게 무효를 주장하죠. 왜? 악이니까 보호가 안 되죠. 그럼 무효를 주장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경우 그와 같이 갑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예요? 채권자 대위권 이렇게 이야기하죠. 채권자 대위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거네요. 지금 여기 보면 병이 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헷갈리니까 지워볼게요. 자, 병이 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병이 선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보호가 되죠. 그러니까 갑을 근데 이게 무효였단 말이에요. 무효. 근데 팔았다 병. 얘가 선이더라. 그렇죠? 그럼 얘는 보호가 되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후에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가 악이랍니다. 그러면 병 뒤에 정이 있는데 요게 악이다. 악이. 그럼 병이 선이고 뒤에가 악이잖아요. 그럼 얘가 보호를 받아야 안 받아요? 얘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요 악이자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보호를 받는다. 왜요? 엄폐물 법칙. 이 친구가 보호되면 이 친구도 다시 보호를 받습니다. 엄폐물 법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 우리 통정허위 표시는 요 문제가 사례가 아주 중요한 사례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 주시면 돼요. 근데 29회 때 30회 때는 은닉행위였고 31회 때는 보호되는 3자냐 아니냐 후추상의 일손 무유익 요건 보호 안 돼요. 그다음 남아있는 게 요 사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32회는 이 사례 문제를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이 문제를.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 요걸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예, 감사합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